대학원 경매 배워봐요. 특별함이 있어요. 협회에서 만나요. 열심히 써. 나도 부자 될 거야. 대한공경매사협회. 나도 부자 될 거야. 대한공경매사협회. 네, 안녕하세요. 도기환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2월 22일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어저께 이제 드디어 이제 스파레주 6박 7일이 끝났어요. 이제 밤늦게 오면서 이제 조금 홀가분한 느낌이 되게 많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최고의 과정에서는 이론을 위주로 경매 실무를 가르쳤다면은 PT 과정에서는 실전 위주로 해서 경매 낙찰까지 가이드 해주고 어드바이스 해주는 걸로 이런 형태로 운영을 됐습니다. PT 사실은 컨설팅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은 기본 거의 한 엄청나게 비싸죠. 컨설팅이라는 것은 물건 단위로 이렇게 치기 때문에 물건에 따라서 비용이 굉장히 청구됩니다. 그러나 이제 교육이라는 거랑 겸해서 자기가 이제 경매 우량 물건도 골라보고 입찰도 해보는 과정, 명도도 해보는 과정까지를 어드바이스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매력적인 교육 커리기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컨설팅을 해볼 때 이제 컨설팅 고객 같은 분들이 주로 내가 이 과정을 좀 따라다니면서 좀 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회사의 업무라는 게 고객하고 일정을 맞춰가지고 진행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어찌 보면은 공개해서 안 될 내용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어떤 투자자들이 이제 가장 원하는 것은 정말 좋은 물건을 낙찰도 받고도 싶지만은 그 과정에서 나홀로 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뒤에서 밀어주고 옆에서 지켜주고 또는 앞에서 끌어주고 요런 어떤 사람을 원하기도 하죠. 이제 그게 이제 우리 PT의 시작이었습니다만은 PT는 독학이다 보니까 자기 스케줄 관리가 실패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상하죠? 자기 몸뚱아리고 자기 계획인데 자기가 핸들링을 못해요. 그런 게 좀 이상하지만 실제로 우리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어찌됐든 똑같은 24시간을 쓰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자신에게 이제 어떤 시간 안배를 잘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만은 실제로 더 많은 사람들은 자기 몸뚱아리고 자기의 생각이고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자기 스케줄을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도 자기가 하지 않으면 그만인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이 교육의 한계를 많이 느꼈어요. 사실은 그렇죠. 좋다고 목이 터져라라고 설명을 해줘도 그렇죠. 좋다고 터져도 설명을 해도 자기가 안 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평안감사도 제가 싫으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 교육에서도 은근히 나타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단기간에 실전적으로 가르칠 수 없을까를 구상하다가 등장한 게 스파레주죠. 그래서 스파레주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이 훈련을 하세요, 저 훈련을 하세요. 자, 훈련하면서 뭘 느끼세요? 자, 훈련을 통해서 몸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걸 느껴지시나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스파레주였습니다. 우리 협회에서도 최초의 시도였고, 저 개인적으로 또 최초의 어떤 시도였습니다. 저한테는 수많은 어떤 교육생도 있었지만은 수많은 직원들도 많았습니다. 희한한 것은 제가 농삼아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만은 저한테서 저희 협회에서 인연이 돼서 공부도 하고 사업도 배우다가 너는 너무 못한다.
너는 이 정도 사고방식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다라고 한 사람들이 나가면 꼭 한 자리씩 해먹고 어느 지역을 가도 두목급을 하는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많이 가르쳤을 것 같으세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많이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의도적으로 많이 안 가르쳤냐? 그게 아닙니다.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식이. 마인드가. 더 이상 주입을 하려고 해도 주입되지 않는 몸인과 생각이었기 때문에 주입이 안 된 것이지. 더 가르치려고 머리를 써서 안 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도 신기하게 그렇게 효과는 보는 사람은 있는데 더 품 안에 가두고 더 많이 가르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나약해져서 어디에다 던져놓으면 죽어버리더라 이거죠. 신기하죠? 못한다고 내보내면 어디 가서 두목구금하고 넌 좀 가르칠만 하다 잘해라 라고 하면 그 애기가 돼버리고 그죠? 의지력이 박약해지죠. 요런 게 사실은 교육을 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물론 저희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는 현재 그 경매 교육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는 현재 뭐라고 해야 되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런 분들의 생각들을 그런 분들이라면 저의 마음을 또 저의 얘기를 잘 알아듣겠죠. 분명히 교육이라는 게 그런 게 좀 있어요. 그죠? 냉정하게 가르치면 좀 멍하다고 해서 냉정하면 걔는 독립심이 있고 얘는 좀 이렇게 잘 가르쳐보고 싶어서 공을 좀 들이면 애기가 돼버리고 문제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스파레주에서는 훈련 위주로 이렇게 시도를 해보겠다 내가. 그래 니들을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내가 한번 확인시켜 줄게. 그래서 스파레주에서는 투자에 경력이 있는 분들도 한두 분 있었지만은 거의 다 경매 권리 분석도 모르는 분들이 한 90%가 넘으셨죠. 물건 검색도 못하는 분들이 더 많았었고 그러나 다만 6박 7일이 흘렀을 뿐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본인들의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투자에 자신감이 생기고 그림이 그려졌다라는 분들이 압도적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이렇게 아웃라인을 한번 잡아 드릴 거예요. 우선은 6박 7일 동안 초간단 권리 분석을 1, 2, 3, 4로 해가지고 4번 동안 1시간 안쪽으로 해서 초간단 권리 분석을 가르쳤습니다. 물론 어떤 타임은 1시간 반도 되고 있었지만은 어떤 거는 뭐 A4지로 2장도 안 되고 그랬으니까 뭐 2장 가르치는데 1시간 걸릴 일 없죠. 그 다음에 교수법이 좀 달라졌죠. 그 크게 스피치하는 방식으로 앞에서 크게 읽고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읽자마자 질문하고 이렇게 불시에 습격하듯이 이 사람에게 물어보고 저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 긴장감하고 집중력이 끊임없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죠. 통상 보면은 1시간 반을 가르치면 성인들도 집중력을 놔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제 그 좀 이상하거나 이해가 안 되면 바로 질문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하지 않으면 얻어가는 게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 게 좀 그 안타깝지만 그런 성품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 어떤 궁금하면 물어봐야 되는 것도요. 굉장히 필수적인 어떤 성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그렇잖아요. 경매를 가르치는데 모르면 질문하세요도 가르쳐야 되는 건가요? 그죠? 모르면 꼭 물어보세요도 가르쳐야 되고 질문하세요도 가르쳐야 되고 공부도 가르쳐야 되고 성격도 개조해야 되고 요런 게 어찌 보면 경매 교육인 것 같아요. 무슨 영어나 가르칠 것 같으면 아무리 소심하고 별 볼 일 없고 지가 배우든지 말든지 칠판에서 떠들면 그만인데 경매라는 것은 이건 나가가지고 지가 돈벌이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돈벌이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경매에서는 성품이 되게 중요한데 뭐 말도 잘 못하고 견해가 편협돼가지고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은 또 성품도 잡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인관계에서
사람들의 낯을 많이 가리면 경매를 못합니다. 그리고 낯을 안 가린다고 해도 뻔뻔해도 경매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주는 공인중개사나 또는 대화를 하는 명도 대상자가 약간의 시비 쪽으로 걸어오면 바로 싸움이 나거든요. 그래서 경매 같은 경우는 성품이 극히 중요한 영역에 차지되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어떤 명도에 대한 화법을 가리키는데 자기들이 그 의식하지 않고 내뱉었던 어떤 반응들과 태도들이 상대방에게 굉장히 불쾌감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어제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화법상 ES 화법을 써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했고 충분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자기들이 이제 테스트하는 걸 또 지켜보고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런 태도도 중요한 거구나, 이런 앉은 자세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을 할 때 써야 될 단어하고 쓰지 말아야 될 단어들이 존재하는구나, 이런 것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라는 게 보면은 종합예술이다. 어떤 한 분이, 우리 봉아 씨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어느 타임이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경매가 종합예술 같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방송에서 했었던 내용들이 다 이해되실 거예요. 이제 그림을 크게 한번 그리면, 왜 도기아니가 저런 말을 했지? 이런 게 이해가 되는 과정을 이번에 소화한 겁니다. 우선은 초간단 권리 분석을 해서 1, 2, 3, 4로 해가지고 4회를 반복시켰습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기초적인 이벤트별로, 이슈별로 근본 원리를 설명하지 않고 이슈별로 훈련을 시켰죠. 그래서 실전에서 써먹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의 지식을 투입했다. 이게 이제 우선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날에는 우리가 뭘 했느냐면요. 뭐 등기부 보는 법, 건축물 보는 법, 뭐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넣어줬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우량물건 검색 훈련에서 단순 스피드 훈련을 했었죠. 한번 PT생들도 이 방송을 들으시면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꼭 따라 해보세요. 단순 스피드 훈련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복합 스피드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조건을 여러 가지를 부여해서 주어진 시간 안에 그 스피드 훈련을 통해서 테스트를 좀 했습니다. 실력 테스트. 3번 복합 물건 선정 훈련을 했습니다. 스피드를 업을 한 다음에 물건을 선정하게끔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과제를 줬죠. 그렇죠. 초간단 권리 분석, 단순 스피드, 복합 스피드, 복합 물건 선정 훈련을 반복적으로 학습하라. 이게 이제 과제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박 4일째는 주로 이제 뭘 했냐면은, 우량물건 검색 훈련의 목적과 필요성을 이제 발표도 시켜봤고, 그 다음 초간단 권리 분석 2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시세 조사하고 시세 분석 훈련을 했고, 시세 분석 훈련의 일환으로, 시세 조사 훈련의 일환으로, 잘 듣고 잘 기억하는 훈련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팀별로, 조별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죠? 4명이 얘기를 했으면, A라는 사람에 대한, A가 얘기를 하고, B, C, D가 그 말을 듣고, B, C, D가 A가 한 얘기를 각자 발표했더니, 펜으로도 적고, 글로도 적고, 어떤 제한을 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가 한 말을 단 1시간도 안 지났는데, B, C, D가 말을 서로 다르게 하는 경우를 직접 보셨습니다. 그래서 경매는 잘 듣고 잘 기억하는 훈련이 되게 중요하죠. 금방 들어놓고도 이상한 소리를 해야 되는데, 금방 듣는 것을 부동산 한 사장에게 15분, 20분씩 대화를 하는 것을 10군데를 전화했다라고 하면, 기억이 혼잡되어 있고, 편리할 대로 삭제되고, 재편되고, 엉망이 되는 거죠. 강조도 안 했는데 강조한 걸로 되고,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자기들이 시세다라고 얘기한다. 그렇죠. 일종의 쓰레기 모아놓고 보물이라고 한다.
요거랑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시세 조사하고 시세 분석 훈련이 진짜 중요한데 시세 조사와 시세 분석은 거의 다 지 맘대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단순한 아파트도 약간 헷갈리는데 빌라나 단독 다가구 이렇게 상가 가버리면 혼을 놔버리죠. 그런 게 있습니다. 잘 듣고 잘 기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자기가 뭐 해놓고도 아침에 해놓고도 오후에 안 했다고 하고 아침에 들은 얘기를 한 10분 지나면 잊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쟁이를 하는 분들도 자기가 금방 상사한테 들은 지시를 착착착 이행 잘 하고 계시나요? 그 상사가 지시했던 내용을 그 상황과 그 태도와 눈빛과 그 당시 주변 환경까지 잘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게 안 되면 경매 잘하기 힘듭니다.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막 이런 거 아전인수 있죠? 온갖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다 하면서 경매 잘한다고 떠드는 인간들도 많습니다. 웃기는 노릇이죠. 자, 우리는 그래서 잘 듣고 잘 기억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잘 듣고 잘 기억한다는 것은 상대의 분위기를 잘 눈치채는 것과 마찬가지죠.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편견에 휩싸이지 않아야 되고 아상, 고집에 휩싸이면 안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부동산에 전화할 때 친절하게 인사하는 도입부의 멘트도 만들어 봤고 만들어진 멘트로 제 앞에서 시연도 해봤고 그런 다음에 선정 물건의 단기 기억 훈련도 했고 선정 물건의 조사 포인트 개발 훈련도 좀 했고 선정 물건의 조사 세팅 훈련도 좀 했고 선정 물건의 시나리오 작성 훈련도 했고 선정 물건의 시세 조사하기까지 이런 어떤 세분화된 단계를 연습시켰습니다. 이런 거는 생전 보도 듣도 못한 분들이 지금 훨씬 많을 거예요. 설령 최고의 과정에 저한테 배웠던 분들도 어떤 원리를 배웠지 이 훈련은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거죠. 네. 자, 내 4일째는요. 나는 듣는다,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들은 것을 적는다. 이런 훈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정 물건의 조사 포인트 개발 훈련도 좀 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세 조사와 시세 분석까지 엄청나게 지금 배우셨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무릎이 좀 너무 힘든 거예요. 새로운 협회 퀴즈입니다. 첫 번째 문제, 2015년 대한공격매사협회가 국내 최초로 선보인 교육은 스파르주! 정답! 아싸! 두 번째 문제, 현재 협회는 전면적인 개인 과외 방식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이 방식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엔티피티! 네, 정답은 독이안의 맨투맨입니다. 멘트가 뭐지? 세 번째 문제, 독이안의 맨투맨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요? 점머시! 땡! 어잉? 네, 정답은 시간, 장소, 불문, 100% 개인 과외 방식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독이안의 맨투맨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힌트는 스파레주의 교육 목표와 똑같습니다. 정답은 재단기간 최대효과! 딩동댕! 아싸! 시간, 장소, 불문, 기초 실전, 불문, 100% 개인 과외로 진행되는 독이안의 맨투맨, 상세 상담은 서울 888-5704. 네, 그 다음에는요, 수익률 분석표를 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수익률 분석표는 엑셀만 쓸 줄 알면 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되고 어떻게 계산식을 넣어야 되고 그렇게 넣은다고 해도 그거를 어떤 마인드로 들여다 봐야 되는지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죠? 우리가 똑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60명이 공부해도 누구는 점수가 잘 나오고 누구는 꼴찌가 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는 우등생이 되고 누구는 열등생이 되고 이런 것도 또는 누구는 머리가 좀 똑똑하고 누구는 좀 미련하고 이런 차이가 있듯이 교과서는 한 권이어도 그런 어떤 다양한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듯이 수익률표는 똑같이 한 장을 가지고 보더라도 완전히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어떤 한계죠. 그건 현실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똑같은 소설책을 한 권을 가지고 100명이 읽는다고 했을 때 똑같이 감동이 같지도 않고
감동의 품질도 다르지만 감동의 유형도 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적절한 방향으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 혼자서 또 이상망측한 소설 쓰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 컨설팅을 할 때도 수익률표를 짭니다만은 그 수익률표라는 것은 컨설팅용이 있고 자기 투자용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줘도 우선은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실 거고 이런 게 있는갑다 정도는 알아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컨설팅표라는 게 있고 수익률표가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익률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낙찰 가격을 결정할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낙찰가 결정하는 어떤 원리를 설명을 한다고 해도 역시나 또 시간이 지나면 희석되고 금방 들은 얘기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한 말도 잊어버리는데 또 그 수준으로는 낙찰가 결정법을 듣는다고 해서 깨달음이 오지도 않겠죠. 우선은 그렇게 수업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6박 7일째 중에 7일째가 이제 그 초간단 권리 분석포를 했고, 그 다음에 명도에 대해서 FAQ를 했고, 명도의 힘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명도의 비결에 대해서 총 열 몇 가지죠? 둘, 넷, 여섯, 일곱, 17가지 정도의 명도 비결을 구결처럼 적어서 이거를 해설을 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도에 대한 두려움 찾기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명도의 화법에 대해서 음색하고 음성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어떻게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예스화법을 쓰고 어떤 식으로 연출을 할 것인가 등등등에 대한 상황 훈련을 몇 가지 몇 분을 모셔놓고 좀 깊이 있게 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준비한 모든 것을 훈련한 만큼의 시간은 부족하더군요. 하지만 몇 가지의 사례를 얘기했고 어차피 6박 7일 동안 이 과정으로 빠이빠이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물건을 이제 고르면서 어떤 질문들이 이제 생기면 제가 이제 어드바이스를 하면서 낙찰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우선은 이 정도만 가지고도 엄청난 학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이 이제 명도 대상자별 훈련인데 뭐 소유자 채무자, 가짜 유치권자, 진짜 유치권자, 물건만 두고 점유하지 않는 경우, 빈집이 틀림없는 점유, 배당 요구에서 돈을 못 받는 선순위, 배당 요구에서 돈을 일부 받는 임차인, 배당 요구에서 돈을 한 푼도 못 받는 임차인. 형태는 나눠놨습니다만은 할 수 있는 원리는 명도 합법 훈련과 명도의 비결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열해 놓으니까 또 헷갈리시더라고요. 그죠? 원리를 하나인데, 그죠? 한 손으로 젓가락도 짚고, 한 손으로 망치도 치고, 한 손으로 벤치도 잡는데, 수저를 잡을 때 물어보고, 젓가락 잡을 때 물어보고, 망치 잡을 때 물어보고, 벤치 잡을 때 물어보는 거죠. 똑같이 오른손, 한 손이 하는 일이다. 손가락이 하는 거고, 팔이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만 좀 망치에서 벤치로 옮겨가면, 벤치를 잡는 법을 모르더라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편견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과제도 내주었습니다. 명도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등등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6박 7일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된 일기생들은 스스로 밴드를 만들어서 서로 소식을 좀 통해라 라고 제가 조언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마무리는 다 좋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삽교에 가서 횟집을 갔는데 그 횟집이 정말 최악이었죠. 아주 최악이었습니다. 보던 중에 최악이었고, 전에 있었던 그 어떤 종업원들 바뀐 것도 있었지만은, 정말 서비스 개판이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많이 좀 말았었습니다. 우선은 보면 사업이 또 그래요. 그런 작은 횟집 하나도 서비스가 그렇게 엉망이면 또는 품질이 엉망이면 벌써 사람이 찾지를 않는 것이죠. 정말 음식점에는 음식이 맛있고 깔끔해야 되는데 비위생적이고 그랬었습니다. 어찌됐든 그것도 나름 추억일 수 있겠네요. 나중에 돌이켰을 때 금년에 그 6박 7일 마치고 사교회 저녁에 회를 먹으러 회식하러 갔는데 이랬었지 라고 얘기할 날이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찌됐든 6박 7일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이 협회에서 보유하는 경매 실무 프로그램을 변형화시킨 훈련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선보인 날이었다. 지금 최근에는 지금 우리 그 협회가 이달 말까지 한정적으로 15일 동안 최고의 과정 50만원짜리 강의를 PT생들에게 무료로 오픈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PT생들 중에 이 행사를 놓치시면 어차피 행사는 행사 기간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 행사 기간을 놓치면 찾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또 한번 그날 날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한정적으로 최고의 과정에 제가 강의해 놓은 거를 지금 무료로 오픈할 때 얼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또는 혼자 공부하면서 좀 자기가 좀 관리가 안 돼서 소홀해지신 분들이라면 또는 이론적인 게 이해가 돼야지 훈련이 더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지금 이 무료 강의를 오픈했을 때 즉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죠. 누가 머리에 밥을 먹이듯이 일부러 입을 벌리고 떠먹여 줄 수는 없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자기가 눈으로 보고 자기가 입으로 얘기하고 자기 귀로 듣고 자기 머리로 이해만 하고 자기 마음이 움직여야지 할 수 있는 게 공부지 그냥 환경이 자기를 공부를 시켜주지는 않죠. 이런 거 꼭 명심하십시오. 경매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협회에서 최초로 시도했고, 처음으로 공개된 이런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들은, 제가 지사장들한테도 그랬습니다. 지사에서 사업하면서, 일반 최고위와 PT와 또는 스파레주와의 교육의 어떤 커리큘럼에는 63빌딩보다 높은 빌딩이 하나씩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라, 담이. 그래서 스파레주의 어떤 훈련 프로그램이 개인의 어떤 자기 지사의 교육 과정에 넘쳐 흘러나온다면 그것은 협회의 그 어떤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차별화, 다양성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런 어떤 고급 정보들, 이건 사실은 이 훈련 프로그램은 굉장히 대단한 고급 정보인데, 요 훈련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아니면 아예 몰아놓고 그냥 하루 종일 시킨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성품이 바뀌어버립니다. 사실은 소금쟁이 하면서도 성품이 바뀌는데, 여러분들 중에 소금쟁이라는 걸 들어놓으셔도 이건 난 재미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사실은 공부를 할 때 아무리 바빠도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나 경매 한 서너 건 했어. 이제 충분히 뽑을 만큼 뽑았고 나 이 정도면 혼자서 이런 것만 반복하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마치 유행가를 부르는 가수가 현재 나 돈 이만큼 벌고 요 정도 지금 패턴으로 노래 불러도 맥히던데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팬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팬의 마음은 언제든지 움직이고 언제든지 다른 신인 그룹들이 나오기 때문에 쉬지 않고 계속 연말을 해야 되고 신곡을 계속 내야 되죠. 하지만 자기 몸이 늙어가기 때문에 가수들은 수명이 좀 짧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명이 짧으니까 그 가수를 은퇴한 다음에 뭘 해야 될지를 또 고민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꼭 사업하다가 망가지죠. 그런 연예인들 제가 보고 들은 사람만 해도 한둘이 아닙니다. 그들은 왜 자기들이 연예인이 대한민국에서 최초가 아니었는데 마치 최초인 것처럼 실행착오를 거듭하는 것일까요? 자기보다 20-30년 먼저 이렇게 나와서 돈을 번 현재 신인 그룹들과 그런 가수들의 어떤 삶을 봤을 텐데도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직장 생활을 하든 경매 투자자로 어떤 돈을 좀 벌러 다니든 여러분들보다 먼저 간 사람들이 겪는 시행착오를 수집을 좀 해서 그런 과정을 나는 안 밟아야지 하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무엇인가 다른 준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오늘은 6박 7일간의 어떤 과정을 마치고 나름 얘기를 좀 드린 거고요. 정말 이번에 이제 느낀 것은 체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구나.
목도 좀 망가지고 무릎이 가장 신경 쓰일 정도로 아프네요. 그죠? 하루에 거의 한 10시간을 가까이 서서 강의를 한 거죠. 그러니 젊은 아이들이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장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겠습니다. 저도 걔네들 보면 서서 일하지 않습니까? 뭐 영화관 같은 데서도 그렇고. 그다음 백화점 직원들도 의자에 앉는 거를 백화점 측에서 못하게 합니다. 커피 한 잔 비스켓도 못 먹게 하죠. 매장 안에서는 못 하게 합니다. 안에 따로 들어가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힘들게도 버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또 공감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열정적으로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고 나서 정말 뿌듯하고요. 정말 스파레존 잘 만들어 놨구나 라는 감탄도 속으로 하게 되는 그런 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선은 해드리고 오늘 오후 정도에 우리 그 마지막 그 소감을 했던 팟캐스트 방송을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T의 매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완전 마스터해버린 거지 한번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PT는 인생 역전이다. 쓰나미와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운동.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이론과 실물을 성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쓸어불어.